다들 그러잖아요. 당뇨 관리에서 약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식단이라고요. 근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서 성공으로 가는 식단 지도를 제가 한번 쫙 펼쳐드릴게요. 이거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무게를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조언이 아니라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래서 뭘 어떡하라는 거지? 하고 딱 막히는 거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오늘 그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양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근데요,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열쇠는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딱 바로잡고 시작해 볼게요. 왜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보다 무엇을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식단은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입니다. 혈당이 막 치솟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하고 우리 몸의 인슐린 효율을 확 높여주는 엔진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체중 관리까지 수월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인 셈이죠. 자, 드디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당뇨 식단의 비밀 레시피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가 우리 식단의 튼튼한 내 기둥이 되는 거예요. 1번 탄수화물로 전체적인 양을 조절하고요. 2번 식이섬유로 혈당이 오르는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3번 단백질로 든든하게 포만감을 채워서 쓸데없는 군것질을 막아주고요. 마지막으로 4번 이왕이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GI 식품을 고르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는 거니까 훨씬 할만하죠? 첫 번째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 바로 이겁니다. 40에서 50%.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 아래로 맞추라는 뜻인데요. 이것만 지켜도 우리 몸이 혈당을 다루는 부담이 정말 확 줄어들어요.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4번째 원칙이었던 저GI 식품을 이해하려면 이 GI, 즉 혈당 지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해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속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훅 올리고요. 낮은 음식은 완만한 언덕 오르듯이 천천히 올려요. 우리는 당연히 이 완만한 언덕을 선택해야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실전으로 옮겨봐야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우리 식단에 꼭 필요한, 슈퍼스타 어벤져스 같은 식재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칙들 기억나시죠? 귀리나 병아리콩, 브로콜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애들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고요. 아보카도나 연어에 든 건강한 지방이랑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죠. 최고의 지원군들이에요. 여기서 진짜 좋은 소식은요, 조리법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창한 요리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침에 귀리를 우유 같은 데 불려놨다가 먹고 샐러드에 병아리콩 좀 툭툭 넣어주고 연어는 에어프라이어에 쓱 돌리기만 해도 정말 훌륭한 당뇨 식단이 뚝딱 완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한 교체의 힘입니다. 맨날 먹던 흰쌀밥을 식이섬유가 빵빵한 현미로 바꾸고 가공육 소시지 대신에 신선한 계란이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이면요, 나중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고 계실 텐데요.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죠? 과일은 달잖아요. 당뇨 있으면 과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2가지예요.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요, 양만 조절해서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숙제죠.
우리 한국 사람 식탁에서 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 먹는 흰쌀밥, 이거 대신할 만한 거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귀리, 현미, 보리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잡아주거든요. 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바로 외식입니다. 밖에서 밥 먹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밖에서 식사할 때는 이 두 가지 전략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밥은 무조건 절반만. 두 번째, 메뉴를 고를 땐 조리법을 보세요. 설탕이랑 간장으로 달고 짜게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것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구이나 찜 요리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녁을 차라리 굶어버리면 혈당이 쭉 떨어지지 않을까?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녁을 굶으면요, 오히려 우리 몸이 밤새 비상 상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보다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가볍게 식사를 해주는 게 밤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모든 걸 막 한 번에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변화는 시작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루 3끼 중에 딱 한 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이 결국에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신 것 중에서 이건 나도 당장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흰밥 대신 현미밥을 주문하는 것, 혹은 저녁 메뉴를 튀김 대신 구이로 고르는 것. 바로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늘 푸른 인생 레시피 건강한 하루 열어가요 웃음 가득 마음 가득 늘 푸른 레시피 늘 푸른 인생 레시피 건강한 하루 열어가요 웃음 가득 마음 가득 늘 푸른 인생 레시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키워드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혹시 당뇨 진단을 딱 받고 나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실제 당뇨를 겪으면서 식단을 관리했던 분의 경험이 진짜 생생하게 녹아있는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제목이 당뇨에 좋은 식단은 따로 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비법이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딪히고 깨달은 점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식단의 중요성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약보다 식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저도 그 말 딱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원칙들 그리고 실생활 적용 팁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당뇨 관리라는 게 결국 혈당과의 싸움인데 그 혈당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물 키로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 특히 식단 개선 없이는 좀 밑 빠진 족에 물 붓기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이 글의 저자분도 직접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저자분은 왜 그렇게까지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혈당 수치 낮추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와, 인슐린 민감성 개선이요? 네, 체중 조절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건 그냥 혈당 숫자 하나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몸의 전체적인 대사 시스템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인슐린 민감성 개선이라니 이거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약보다 식단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는 식단의 효과는 단순 혈당 조절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까지 연결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식단 관리가 잘 되면 실제로 양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뇨 합병증이라는 정말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 역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식단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깨달았다고 글에 적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당뇨 식단 구성의 핵심 비법들 과연 뭘까요? 듣기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하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자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정리한 핵심 규칙,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 바로 탄수화물 섭취 총량 제한입니다. 아, 총량이요? 네, 전체 식사량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 40에서 50% 그 수준으로 조절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40, 50%요? 와, 한국인 식단에서 밥이나 면이 차지하는 비중 생각하면 이건 진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저자도 이 부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언급하던가요? 네, 그래서도 이 부분이 처음에는 가장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좋은 탄수화물을 고르는 걸 넘어서서 절대적인 양 자체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했다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걸 지켰을 때 혈당 안정 효과가 가장 컸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원칙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시임이자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 중심 식사에 익숙하니까 이게 큰 변화일 수 있지만 또 가장 효과적인 변화이기도 한 거죠. 그렇군요. 가장 어렵지만 효과가 큰 첫 단추네요. 그럼 탄수화물을 줄이면 좀 배고프거나 허전한 느낌은 어떻게 채울까요? 이게 두 번째 규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리하신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규칙,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가 중요해집니다. 아하. 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대신에 채소나 해조류, 버섯, 통곡물 이런 데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를 확 늘리는 거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또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직접 도움을 주는군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식이섬유는 늘리고. 오케이. 그럼 단백질은요? 세 번째 규칙이 나올 차례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고단백 식품으로의 대체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그 자리를 건강한 단백질로 채우는 걸 권장하는데요. 그래서는 특히 달걀, 두부나 콩류, 기름기 적은 살코기, 등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네. 단백질 역시 포만감을 주고 또 근육 유지에도 필수적이니 식단의 만족도는 높이면서 건강도 챙기는 방법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균형이 중요하네요. 탄수화물은 줄이되 그 빈자리를 식이섬유랑 단백질로 현명하게 채워넣는 전략.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은 뭘까요? 이건 좀 더 식품 선택의 디테일에 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GI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식단 구성하기입니다. GI 지수, 즉 당 지수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네, 당지수. 많이 들어봤죠. 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덜 주고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GI 지수,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식빵보다는 통밀빵 선택하는 거, 이런 거요? 저자도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나요? 네, 그래서도 바로 그런 예시들을 강조합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 감자처럼 좀 정제되거나 단순당 함량이 높은 음식들. 이런 건 GI 지수가 높으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대신 현미,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이나 콩류, 대부분의 채소, 또 당 함량이 낮은 과일, 이런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네 가지 규칙, 탄수화물 총량 제한, 식이섬유 늘리기, 고단백 대체, 저GI 식품 선택,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신경 써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게 저자의 경험담이에요. 네 가지 핵심 규칙,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알더라도 막상 장을 보거나 요리하려고 하면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 글에서는 저자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봤다는 식재료랑 아주 간단한 조리법까지 소개해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 글의 실용성을 확 높여주는 지점이죠. 저자가 특히 추천하는 식재료로는 귀리, 병아리콩, 브로콜리, 아보카도, 연어 이런 것들을 꼽고 있어요. 오, 가만히 보면 앞서 말한 네 가지 원칙에 아주 잘 부합하는 식품들이에요.
예를 들어 귀리는 대표적인 저GI 통곡물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병아리콩은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를 동시에 공급해주죠. 조리법도 진짜 간단해서 인상 깊었어요. 귀리는 그냥 우유나 요거트에 밤새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과일 약간 곁들여 먹으면 끝. 네네. 병아리콩은 샐러드에 그냥 툭툭 넣어 먹거나 삶아서 간식처럼 먹어도 좋다고 하고요. 연어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에어프라이어에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우면 근사한 한 끼가 된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어려운 요리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이죠. 오히려 조리법이 간단해야 꾸준히 실천하기 쉽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자는 이런 간편한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식단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뭐 당장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팁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식단 관리가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분들한테 정말 유용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식단이라도 실천이 불가능하면 그건 뭐 그림의 떡일 뿐이죠. 네. 저자가 공유한 이런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팁들이 꾸준한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딱 비교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감잡기가 훨씬 수월하죠. 예를 들어 탄수화물 항목을 보면 구 쪽에는 현미, 귀리, 통밀빵, 고구마 이런 게 있고 배드 쪽에는 흰쌀밥, 흰빵, 면류, 설탕, 시리얼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앞서 말한 GI 지수랑 정제 여부, 이게 기준이 된 거죠. 단백질이나 지방 쪽은 어떤 비교가 있었나요? 단백질의 경우 좋은 예로는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이런 걸 들고 있고요. 피해야 할 예로는 붉은 육류 과다 섭취나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꼽습니다. 아, 가공육. 네. 지방 역시 좋은 예로는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산. 피해야 할 예로는 트랜스 지방, 뭐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거요. 아니면 포화 지방, 기름진 고기나 버터 같은 거 과다 섭취하는 걸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영양소 이름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종류의 식품을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명확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가공을 덜 거친 자연 상태의 식품이 기본적으로 더 좋은 선택지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비교표는 장을 보거나 외식 메뉴 고를 때 아주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먹으려는 음식이 구 쪽에 가까운가, 배드 쪽에 가까운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만 들여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궁금증들, 이걸 다룬 Q&A 내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글에 몇 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당뇨 환자는 과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나요? 였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일은 단맛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런 오해가 많은데 그래서는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 다만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사과, 배, 뭐 베리류 있잖아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거. 네네. 자몽처럼 GI 지수도 비교적 낮은 과일들은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당량이 핵심인데요. 보통 한 번에 종이컵 반컵에서 1컵 분량, 그 정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조절, 이게 답이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좋은 대체 식품은? 이건 앞서 이야기 나눈 내용과도 연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귀리, 현미,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입니다. 네, 통곡물. 네, 흰쌀밥에 비해서 식이섬유랑 영양소가 풍부하고 GI 지수도 낮아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죠. 뭐 곤약미를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백미밥을 다른 건강한 곡물로 대체하려는 그 시도 자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외식할 때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래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주문할 때 밥은 반만 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나 스스로 밥량을 좀 덜어내는 습관을 들이는 거. 네. 둘째, 메뉴를 고를 때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맑은 탕 종류를 선택하고 나물이나 채소 반찬 위주로 먹는 것이죠.
구이나 찜. 셋째, 소스는 따로 달라고 요청해서 찍어 먹는 방식으로 염분과 당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 소스 따로? 그거 생각 못했네요. 진짜 실용적인 팁인데요. 네, 외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녁 식사는 굽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가볍게라도 먹는 게 좋은가요?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저녁을 굶으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새벽 현상을 경험하거나 밤사이에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저녁 굶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 식사를 과식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무작정 굶기보다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한 3-4시간 전쯤에 GI 지수가 낮은 채소나 두부, 계란 같은 가벼운 단백질 위주로 소량 식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굶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Q&A까지 들어보니까 당뇨 식단 관리에 대해서 좀 막연했던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론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글을 쓴 저자가 식단 관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은 가장 큰 깨달음,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자는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솔직히 그냥 양만 줄이면 되겠지, 칼로리만 계산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해요. 네. 하지만 실제로 식단을 조절하고 혈당 변화를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은 칼로리라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랑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은 혈당 반응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네, 단순히 덜 먹는 그런 소극적인 관리가 아니라 현명하게 골라 먹는 적극적인 관리로 생각이 딱 전환된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하루 한 끼부터 바꿔도 혈당은 달라진다는 메시지였어요. 네. 처음부터 모든 식단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그 부담감 때문에 금방 지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아침 식사 하나 혹은 저녁 식사 하나라도 먼저 건강하게 바꿔보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라고 격려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하면 그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준다는 거죠. 와,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완벽주의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는 게 중요하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당뇨에 좋은 식단은 따로 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비법 블로그 게시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뇨 관리에 있어서 의식적인 식단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각보다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하자면 당뇨 식단 관리는 단순히 덜 먹기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핵심 원칙 4가지, 저탄수화물, 총량 제한, 고식이섬유, 고단백, 저GI 식품 선택. 이거 기억하시고 귀리나 병아리콩 같은 추천 식재료랑 간편 조리법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외식할 때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작은 노력들, 이게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마시던 달콤한 믹스커피 대신에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것,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한번 먹어보는 것,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건강 여정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궁금하네요. 이런 건강한 식단을 그냥 단기적인 시도가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시스템 혹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의지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장독이 목록을 미리 작성하는 습관이라든지 주말에 채소를 미리 손질해두는 것, 건강 간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 아니면 식사일지를 쓰는 것 같이요. 나의 건강한 선택을 더 쉽게 만들어줄 나만의 규칙이나 환경 설정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도 일상의 작은 습관들의 중요성을 슬쩍 언급했었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좋은 식단은 결국 좋은 습관의 결과물이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설계하는 것. 정말 의미 있는 고민이네요. 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저희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